자, 2023년도 코트라 경제노술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간단하게 문제가 좀 어떻게 나왔고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모범 답안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저희 사이트에 직접 올려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오늘은 대략적인 기출문제의 형태,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일반 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 같은 문제죠.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문제 1번에 이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제 환율이 변화하는 그래프가 나왔거든요. 환율이 변화하는 거. 자,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율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 대신 연도가 대략 이제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제 환율 그래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찾는 건데 환율이 급상승하는 구간이 있었고 급하락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상승하고 하락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한 이제 이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당시에. 그래서 거의 코로나 끝날 때쯤 그리고 그때 이후에 환율이 어떻게 변한지를 잘 쓰신다면 10점 점수는 크게 무리 없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역 적자가 지금 15개월째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환율 상승 요인 이렇게 안 나왔고 환율 그냥 요인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이 그래프에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무역 수지가 왜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 요거 쓸 때 뭐 이론도 쓸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상황도 언급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는 환율 올라가면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발생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배웠다시피 뭐 수입재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뭐 유가 상승 관련돼서 뭐 수입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대중무역 적자였던 거. 이런 내용들을 여기 썼으면 크게 무리 없었을 것 같고요. 이론과 넣는다면 뭐 제이커브 효과, 단기라는 거, 마샬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이거 이론을 좀 추가로 넣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모의논술 2회차 문제가 환율 관련된 주제에 있었기 때문에 요거랑 연계해서 쓰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이론에서 국제경제 배우시게 되면 환율 국제수지 파트에서 환율 상승 시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 요 논리를 섞어서 쓰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커브, 아까 얘기했던 뭐 마샬러 조건 성립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불안정 가격전과 교도부 효과 뭐 이런 거를 섞어서 쓰셨으면 크게 무리 없이 답안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저희 실전 모의고사 때 있었는데 한국의 어라같이 하락하고 있는 걸 설명할 수 있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환율 상승하는 경우인데 지금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도상 사건을 통해서 연결시켰으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뭐 평가절하, 즉 환율 상승이 발생했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론을 한번 써보시오 해서 요거 주제를 제가 2회차 때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역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좌측, 우측 그래프. 좌측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경상수지, 상품, 서비스 수지. 최근 연도 관련된 좌측 그래프였고요. 그 다음에 우측 그래프는 2000년대부터 발생한 그래프였거든요. 그래서 현상 설명하고 그리고 상품, 서비스, 하락 요인을 논하시오 라고 해놨죠. 그래서 알다시피 최근도에 특이했던 게 뭐냐면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이 많이 줄었다는 거고 2000년대부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수지 적자국입니다. 한국이. 그래서 일반적 이건데 최근엔 적자폭이 줄었다는 게 하나의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상품 수지만 봤을 때는 원래 흑자였는데 최근에도 상품 수지가 이제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프상 수지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하락 요인이니까 역시 이제 대중무역 적자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이슈를 바탕으로 여기서 그래프를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하셨으면 되겠죠. 자, 근데 이번이 좀 특이한데 서비스 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화, 지방 소멸 문제가 지속되어 있는데 이와 연관지어서 서비스 수지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해놨어요. 자, 서비스 수지 항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행 수지죠. 그래서 1번과 연결해보면 1번 같은 서비스 적자폭이 이제 줄어든 이유가 최근에 코로나 때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했기 때문에 라는 거고, 다시 지금은 해외여행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다 보니까 서비스 적자폭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지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해놨는데 수도권 집중화하고 지방 소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이에요. 저출산, 고령화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농업 인구가 좀 줄고 있죠.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관광 인프라가 아직도 부족을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여행 수지 해결 방법, 서비스 해결 방법은 관광 얘기를 쓸 수 있죠. 관광 인프라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근데 농업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AT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농업하면 특징이 이제 6차 산업, 그 다음에 뭐 공익직불제 이거 넣어서 내용을 쓰시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2번은 시사하고 연결해서 쓰는 내용인데 서비스의 항목, 여행 수지를 좀 알았다면 답안을 충분히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시사자료 프린트 마지막 시간인가 서비스 수지 강조하는 거 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 이론 배우시게 되면 국제수지 편에서 서비스 수지 항목들을 아신다면 유추해서 충분히 내용을 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ODA인데 원래 이제 공적개발 원조 자체가 코트라 주제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코이카 쪽에서 나와야 되는 주제인데 저희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자, 공적개발 원조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은 게 개발 원조는 기본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원조인데 한국이 예전에 무상원조 받은 나라였어요. 받은 나라. 근데 2000년도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주는 나라 바꿨거든요. 공여국은 자금을 주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제 이익이 뭐냐, 그리고 이를 증진할 방안은 무엇이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공적개발 원조의 기본적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자본의 이동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요. 자본 이동할 때 주는 쪽을 우리가 투자국이라고 했었고 받는 쪽을 투자 대상국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공여국은 이제 주는 쪽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공여국. 그래서 공여국 입장에서 투자국의 입장에서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을 거고, 자본의 이동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접근해서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는 입장에서 상대국, 그러니까 개도국한테 보통 돈을 주는 거죠. 개도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수출 쪽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도 도와주죠. 그 나라의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역시 상품 수지 측면에서도 이득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거 하시면 되고, 증진하는 방법. 가장 기본은 어디서 해요?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의 코이카죠. 근데 지금 코트라도 좀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기업 역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역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지자체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간에 지금 교류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국제기구에서는 OECD 가입국만 보통 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증진 방안을 고민하신다면 3점짜리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7회차 문제에서 자본의 이동에 대한 내용을 배우셨고요. 교재 보시면 생산 요소 이동 파트에 요 내용 있기 때문에 이걸 접목을 했다면 3점짜리 웬만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어려운 게 이제 증진하는 방법. 요걸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번, 2번, 3번은 100점 만점을 썼는데, 보통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약간 이제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래프 나온 거.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그래프 그림 자체가 많이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를 가지고 유추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연도별로 사건들 유추하고
왜 환율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 서비스주가 전통적으로 적자였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개선됐다는 거. 그 다음에 상품 수지가 최근에 줄고 있다는 이런 그래프 유출 통해서 해석하는 것만 잘하셨다면 필기 시험을 크게 무리 없이 합격이 가능했을 거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되게 고생하셨는데 내년도 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은 이제 자료 해석하는 거지만 특별히 자료를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 없고 자료 그냥 충분하게 유추만 좀 해줬다면 크게 무리가 없었을 거 보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대략적인 설명만 드렸고요. 저희 이제 사이트에서는 구체적 모범담을 만들어서 좀 내용을 드릴 거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거기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시험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NCS 시험 준비하시면서 필기시험 볼 때까지 NCS에 올인하시고 영어 면접을 좀 준비하신다면 올해 최종 합격까지 가능하실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